안녕하세요, 요호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 때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평소 때 궁금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간단하게 자전거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혼자서 자전거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홈케닉이라고들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홈케닉 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자전거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구가 있죠.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공구들 중에 하나가 토크렌치라고 생각합니다. 토크렌치는 자전거를 고정하는 볼트들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고정할 때 얼마나 강한 힘으로 그 볼트들이나 파츠들을 조일 수 있느냐에 대한 수치를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들 쓰고 있는 자전거에 들어가는 물통 케이지를 고정하는 볼트들이 1에서 2N 정도의 힘으로 주어오고, 그리고 자전거 핸들과 스템을 고정하는 볼트들을 고정하는 힘이 보통 3에서 4N, 좀 크게는 5N 정도의 힘으로 주어오게 됩니다. 그 5N이라는 그 5의 숫자를 맞춰서 조을 수 있는 공구가 바로 토크렌치입니다. 그래서 이 토크렌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토크렌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펜 타입, 펜을 닮았다고 해서 펜 타입이라고 하죠. 펜 토크렌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의 휘임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 토크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의 토크렌치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파크툴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주먹 안에 쥐고 사용한다고 해서 주먹 토크렌치라고도 하고 주먹 렌치라고도 합니다.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펜 타입의 토크렌치들 중에서도 눈금을 이용해서 머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힘을 이용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기계식 토크렌치도 있고, 이 끝에 전자 눈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조이고 있는지 나오게 되는 전자 토크렌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토크렌치라 하면 손잡이를 잡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들 쓰고 있는 자전거 스템입니다. 자전거 스템에는 이렇게 볼트가 여러 군데 이렇게 박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여기에 볼트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토크렌치를 꽂아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 토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토크렌치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크렌치 끝에 내가 쓰고자 하는 복사를 꽂고 볼트에 꽂은 뒤에 원하는 토크 값을 이미 토크렌치에다가 넣어놨어요. 이제 한번 조여보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면 내가 설정해놨던 이 토크 값이 도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토크렌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토크렌치 머리에 대고 손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껴주듯이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거냐면, 토크렌치는 제껴지면서 힘을 체크해주는 부분이 있고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를 그냥 쥐고 토크렌치를 돌렸을 경우에 토크렌치를 쥐는 힘이라거나 토크렌치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누르는 힘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까지 같이 가해지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 정비 같은 데 쓰거나 항공 정비 같은 데 쓰는 굉장히 큰 토크렌치들, 좀 더 높은 토크 값을 사용하는 토크렌치들은 손잡이 부분을 그냥 잡고 돌려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는 토크 값들은 보통 한 10에서 많게는 70N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으로 파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방향이거나 손실되는 토크 값 같은 1에서 한 5N 정도 수준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거용 토크렌치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크 값이 4N이나 5N, 좀 작은 경우에는 2N, 큰 경우에는 7N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손으로 어떻게 쥐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토크 값이 변동되기가 쉽습니다. 정확한 토크 값을 입력을 해야지 볼트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품들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파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볼트에 토크렌치를 꽂고 엄지손가락으로 회전축을 받치고 이렇게 누르듯이 힘을 가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하는 거죠. 이게 돌릴 때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는 힘을 가해버리면 이 뭉치머리에서 볼트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힘도 가해질 수가 있고, 쥐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같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받치고 이렇게 누르면 좀 더 정확한 토크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토크렌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고 그냥 손잡이가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눌러버리면 여기서 볼트에서부터 뭉치까지의 힘이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껴 올리는 힘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볼트 스템이 어딘가에 고정이 돼 있겠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 머리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주고 얘가 제껴지지 않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토크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먹 방식의 주먹에 쥐는 주먹 방식의 토크렌치 같은 경우에 볼트에 꽂고 돌릴 때 제품 자체는 쥐고 돌리게 돼 있어요. 형태는 쥐고 돌리는 형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잡고 돌렸을 때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내리거나 단순하게 돌리는 힘이 아니고 내리거나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 끝에 손잡이 끝 부분에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좀 더 정확하게 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주먹 방식의 토크렌치조차도 너무 높은 토크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쥐는 힘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지만 주먹 토크렌치에 들어가 있는 토크 값 자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토크렌치는 4N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N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토크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먹으로 쥐고 어떻게 돌리느냐의 힘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자꾸 돌리거나 쥐더라도 돌리는 힘이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정확한 움직임을 통해서 토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토크렌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사용하는 부품들이나 볼트, 파츠들이 굉장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정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평소 때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평소 때 궁금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